네, 김보미의 뉴스카페 시간입니다. 김 기자. 네. 오늘은 어떤 소식으로 준비되어 있죠? 네, 첫 번째는요, 미국의 국가 부도설입니다. 사실 몇 달 전부터 계속 들어보셨을 법한 이슈인데요.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에이, 미국이 뭐 설마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그냥 넘기셨을 법한 이슈인데 네. 이게 또 9월, 10월 글로벌 증시를 흔들 만한 또 변수로 꼽히고 있어서 첫 번째 이슈를 이제 요걸로 좀 잡아봤습니다. 네,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계속해서 거듭해서 이 미국의 디폴트라고 하죠. 채무 불이행, 우리나라 말로 하면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데 네. 미국 정부가 채무 불이행을 한다.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미국은요, 이게 정부가 최대로 돈을 빌릴 수 있는 규모, 즉 이제 부채 상한이라고 하는데 이 부채의 한도를 좀 법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부채 한도를 초과를 하면 더 이상 돈을 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갖고 있는 현금과 또 각종 비상 조치를 통해서 필요한 재원을 조달을 해야 하는데요. 현재 미국 정부가 정해놓은 부채 한도가 약 22조 달러입니다. 이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2경 5천조 원인데 이달 초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미국 정부 부채 규모가 28조 4천억 달러로 이제 이 한도를 좀 초과한 상태입니다. 네. 미국이 돈을 빌리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기간은 이제 약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는 그 신용카드 한도처럼 미국에는 이제 정부가 쓰는 돈에도 이게 부채 한도가 정해져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추가로 돈을 빌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남은 현금으로 지금 어떻게든 좀 버텨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보이는데 네. 다음 달 한 22일 정도면은 자금이 완전히 고갈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사상 초유의 디폴트가 왔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일단 쉽게 말하면 미국이 이제 국가 부도가 온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동안 이제 국채를 발행해서 빌렸던 돈에 대한 이자 상환이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거고 또 각종 사회 보장 지출도 막히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아직까지는 좀 가보지 않은 길이기는 한데 이게 만약에 현실화된다라고 한다면 전 세계에 제2의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든 이제 수습이 좀 필요한 상황이겠습니다. 네. 이 옐런 재무장관이 지금 이 부분을 좀 굉장히 오래전부터 경고를 해오고 있는데 그 이유도 그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도를 지금 늘리거나 아니면 이제 그 한도 적용을 좀 미뤄달라라고 이제 제닛 옐런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실제로 미국은 이런 방식으로 매번 국가 부도를 좀 피해 왔는데 지금까지 이제 부채 한도를 98번 늘리거나 수정을 했습니다. 가장 최근 조치로는 2019년에 22조 달러인 부채 한도 상한선 적용을 2년간 일시 유예하기로 한 것을 들 수가 있는데요. 해당 조치는 올해 7월 31일에 만료가 됐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좀 새로운 조치를 해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거의 매년 이렇게 사실 디폴트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간 뭐 어떻게든 사실 해결이 계속 돼 왔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우려를 안 하는 시각들이 많은 것 같긴 합니다. 네. 이번에도 똑같이 이 상한선 적용을 좀 뭐 유예하거나 뭐 한도를 더 늘리거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이슈에 대해서 이제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든 해결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세계 최강대국의 또 글로벌 기축통화인 달러를 찍어내고 있는 나라니까 뭐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이 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는 건데 네. 사실 대다수 증시 전문가들도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좀 중간 과정에서의 진통이 좀 예상이 되고 있어서 이 자칫 글로벌 증시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만 본다면 분명히 해결이 될 이슈인 건 분명한데 이 중간에 시장을 한번 크게 흔드는 변수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중간 과정에서의 진통이 있을 수 있다. 어떤 진통을 얘기하는 겁니까? 일단 부채 한도를 늘리거나 또는 그 부채 적용을 유보하기 위해서는 민주당, 공화당 이렇게 양당의 합의가 좀 필요한데요. 예. 이 현재 양당 의견이 이제 좀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에 국가 부채를 증액하자라는 입장이지만 공화당은 이미 돈을 시중에 많이 풀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좀 보이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바이든 정부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로 막대한 비용 지출을 좀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더욱 이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이란 전망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1년을 보면 이렇게 좀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이 당시에 부채 한도 협상이 지연이 되면서 S&P가 미국 국가의 신용 등급을 AAA에서 AA 플러스로 강등을 했고 이로 인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충격을 받으면서 한 차례 좀 폭락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네, 이 바이든 정부가 지금 뭐 인프라 투자 예산을 한쪽에서는 뭐 크게 늘려서 재정 지출을 늘리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네. 정작 그 정부 자체는 부채를 못 갚아서 허덕이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공화당 입장에서도 굉장히 반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명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이런 이 증세나 투자 논의가 좀 지연이 되면서 이번에는 이 디폴트 문제가 아무래도 좀 기존과는 다른 양상으로 갈 수도 있다. 증시에 큰 변동성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시각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 합의가 늦어진다 앞으로 그런다고 한다면 시장이 굉장히 좀 불안해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좀 증시 전문가들은요, 이게 미국이 버틸 수 있는 시한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 글로벌 증시 시장의 어떤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때문에 이 10월에서 11월이 고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또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이슈 이외에도 당장 일주일 뒤에 이 9월 FOMC가 있습니다. 또 대통령의 차기 연준 의장 지명 이슈도 있고요. 이렇게 정치적으로 불확실성을 키우는 굵직굵직한 변수들이 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10월, 11월까지는 이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주식시장에 대해서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는 조언이 나옵니다. 네, 앞으로 한동안 시장이 요동칠 수 있다는 점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살펴볼까요?